한국인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국인들이 일 정말 잘하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센스 있다라는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짤을 봤어요. 조커가 영화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조커가 된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께서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DNA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무리를 해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한국에 있을 때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바로 정시퇴근, 칼퇴를 해도 회사는 돌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맞아. 네, 일 처리가 느려지긴 해요. 아무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 예를 들어서 뭐 민원 업무 처리 같은 거 아니면 뭐 서류 하나 빼는데 좀 막 2주, 3주씩 걸리고 조금 느리게 걸리긴 하죠. 네. 조금. 네, 조금 많이 느리게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직원들의 삶이 피폐해지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뭐, 근무 시간, 아니면은 그 직장 문화, 이런 것에서 이제 지킬 건 지켜지는 그런 직장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느꼈던 게 지킬 건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원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었는데 한국에서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맞아요. 서비스 정신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근무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께서 이제 화를 내시거나, 뭐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희롱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경찰이나 경비를 부를 수가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권위도 상당히 높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저희 사무실 문을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다.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어디서 일하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일하든, 은행에서 일하든, 뭐 상점에서 일하든, 뭐 호텔에서 일하든, 사실 대중에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했던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만인 고객님께서 저한테 화를 내셔서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지 말라고 팀장님이 못 부르게 하셨거든요. 저런. 홍희 작가님도 제과시군요. 네. 절대 부르지 말라고. 왜냐면 고객님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내가 욕바지가 되어서 지금 월급 받고 이 욕바지 일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내가 정해진 업무, 그 외의 것, 예를 들어서 화풀이 대상이 된다든지, 굳이 막 성희롱을 듣고 있다든지, 막 할 필요가 없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잘 가셨다. 작가님이랑 딱 맞는 곳으로 가셨네요. 심지어 경찰들도 가까이. 네. 근데 그거는 좀 한국 문화가 조금 직원들도 사람으로 대우하고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도 최근엔 좀 나아진 게 상담 전화 같은 거 할 때 네네. 가족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폭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멘트가 좀 나오면서 좀 좋아지는데 전 되게 신기한 게 미국은 그래서 경찰이 5분 내에 오니까 덜 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렇게 네. 실수로 폭언을 하더라도 경찰이 5분 내에 오는 걸 아니까 네. 빨리 도망갈 줄 알았는데 경찰이 오면 도망가는군요. 그것도 신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신 분들, 고객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오시면 체포당해서 이제 감옥 가셔야 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게 보이면 이렇게 슬슬슬슬 나가시거나 약간 막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는 저희한테는 막 얼굴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찰한테는 얼굴 막 삿대질을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네. 경찰이 무서운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경찰이 맞아요. 약간 귀여운 느낌에 맞아요. 친숙한 건 좋은데 친근한 건 좋은데 그 도를 넘어서서 네. 이제 특히 나이로 좀 누르려는 게 우리나라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네. 미국 경찰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뱃살의 힘으로 미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약간 중장년 분들 뱃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수격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빠르시고 그리고 힘도 세시고 경찰은 경찰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친구들이랑 이제 회사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한국은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이제 개개인이 다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판단으로 약간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팀장님이 그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막 이런 식으로 약간의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 분장이 이렇게 5명이 직원이 있을 때 똑같이 나눠졌는데 한 명이 일을 안 해서 내가 파란 애가 그 일을 다 떠맡게 되는 거죠. 내가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 일까지 대신해주는 그래서 업무가 계속 일 잘하는 사람한테 쌓이는 약간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판단 자체를 그냥 하질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애를 왜 뽑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인사과의 업무잖아요. 얘를 뽑은 거는. 얘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이거는 사실 사장님이 할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걸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일만 딱 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해서 펑크가 나잖아요. 그럼 그냥 펑크 나게 냅두는 거야. 왜냐? 내 책임이 아니라 얘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 사수, 부사수 문화가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사수라 해도 뭐 2, 3년 차밖에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얘가 이제 사수 역을 맡는다고 해서 뭐 월급이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안 올라요. 욕을 덜 먹죠. 근데 일을 너무 많이, 그쵸? 일을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직원이 오면은 이 직원을 교육하는 일이 팀장님의 업무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휴가를 가거나 얘가 일을 못해서 펑크가 나거나 누가 잠수를 타거나 하면은 이 업무 자체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커버를 쳐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다음 날로 미뤄서 그냥 그 직원들이 똑같은 양의 정해진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밀리지만 예를 들어서 한 명 딱 희생양을 잡아서 누군가에게 업무가 막 쏟아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게 지켜지는 거죠, 계속. 왜냐, 내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나는 이 업무를 하겠다 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한 명한테 몰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말단 직원, 막내 직원
에게 약간 책임이 몰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막내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 막내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건지. 초코파이 정신이라고 네.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정. 정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정 없다는 소리 듣고 인간 말종 소리 네.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인간 선을 말종까지? 거줘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해주기도 애매하고 해줘도 욕먹고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팀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데 팀장님은 바쁘시잖아요. 네, 맞아요. 사우나도 다니셔야 되고 골프도 다니셔야 되고 커피도 많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세요. 그분이 업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업무까지 못 그러게요. 하세요. 저희가 이해해 드려야 돼요. 그분 업무는 그거지. 대외 업무. 그렇죠. 그분 업무는 그 팀원이 없다고 해서 그거 메꿔주는 게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비꼬는 거죠 지금. 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직문화 좋아요. 왜 그러세요? 본인은 그렇게 안 따르면서. 그럼요. 네. 맞아요. 진짜 부장님이 언젠간 될 거라서 또는 뭐 내가 막내 시절이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아무튼 약간 기형적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바뀌어야겠죠. 안 바뀔 거예요. 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직원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재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팀장님의 업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70대 직원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 70대 직원분은 사실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가 전부 수기로 업무를 보는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에 타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뚱뚱한 컴퓨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의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그 약간 일련의 역사를 겪어오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네. 그 행정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73세까지도 새롭게 컴퓨터를 배우고 뭐 업무 처리 방법을 새롭게 배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K 직장이 이제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일을 정말 일 처리 속도가 한국에서는 제가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일 처리 속도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컴퓨터 지니어스라고 정년 날짜가 없다 보니까 되게 그 평균 연령이 높아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듀얼 모니터를 설치를 해주셨어요. 변화하는 걸 좀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좀 꺼릴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지니어스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여기 화면에 있는 창을 이쪽 원래 내가 쓰던 창에 옮겨달라고 그냥 드래그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모르셨던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래서 좀 업무 처리가 느릴 수밖에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정 있네요. 모르면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정 있는 문화네요. 좋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웃긴 게 저희는 이제 법원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정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겠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말이 안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강박적으로 틱 장애처럼 욕을 하시는 그런 근데 그게 병이니까 본인이 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분이 오셔도 이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뭐 소리를 크게 내거나 뭐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뭐 어떤 분들은 불안했는지 막 벽에 이제 머리를 치시거나 약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응대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을 사실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책임을 저희 같은 이제 말단에게 지우질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사분을 모셔오라고 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은. 예를 들어서 큰 일이 있으면은 뭐 바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은 119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상사분을 모셔온다든지 해서 말단이면은 이제 그 자기만의 책임을 다하면 되고 더 큰 일은 이제 그 큰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맡으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약간 좀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이렇게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욕 먹는 거는 제가 막 다 먹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약간 회의감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직급이면은 그 직급에 맞는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맞아요. 그분들 생각은 그건 거죠. 나도 네 나이 때 욕 그만큼 먹었어. 너도 그만큼 먹어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럼 완전 진짜 그런 악순환이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합리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사람 자체, 일하는 사람 자체도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중시해 주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느꼈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왜 제가 뉴스 기사를 봤어요. MZ세대들 눈치 주지 마세요. 뭐 야근하라고 눈치 주지 마세요. 휴가 쓸 때 눈치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많은 노력을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독특하게 미국은 눈치를 주는 사람은 또 분명 있어요. 그쵸. 어디나 있죠. 근데 여기는 눈치를 보질 않아요. 와. 줘도 받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눈치 주는 사람 저희 사무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눈치를 좀 봤어요. 입사 초기에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눈치를 좀 봤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걸 보니까는 아무도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편하게 일하라고 무리할 필요 없다고 제 맡은 업무만 하면 된다고 더 이상의 것을 제가 지금 맡은 이 직급에서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정확하게 긋는 문화가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선이 없어서 좋기도 하고 선이 있어서 나쁘기도 한 그렇죠.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라마다 뭐 특징이라서 그치, 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쵸.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를 좀 나의 인권, 존엄성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킬 건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저희 업무 특성상 그런 걸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법원 행정직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을 때 듣는 말이
절대 법적 조언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법정에서는 변호사만이 이 피고인을 대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피고인한테 불리한 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호사한테만 해야지 그 비밀 보장 유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건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아니면 그 피고인에게 법적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항상 교육을 받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피해자분께서 이제 법원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피해자분들께도 어설프게 위로를 하려고 한다거나 괜히 막 조언을 한다거나 하지 말고 정확한 안내, 사실 안내만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런 걸 알려드리면은 사실 이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2차 피해를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고소를 많이 하니까 고소당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딱 제가 맡은 업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네, 교육을 많이 들어요. 고소의 나라 미국, 변호사의 나라 미국. 사진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회식을 안 한다 뿐이지 서로 생각하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게 저희 그 직원분께서 출산 휴가 가실 때 베이비 샤워 해준 거거든요. 너무 예쁘게 꾸몄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여기 우체통 혹시 보이시나요? 우체통에 네, 보여요. 시크릿 산타처럼 마니또처럼 편지 주고받기도 하고 땡스기빙 때 같이 막 도시락 시켜가지고 먹고. 김치다. 네, 이거 한식집에서 시킨 거예요. 한식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기 분들께서. 네네.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막 선물 작게 주고받는 그런 아주 정이 넘치는 나름의 정이, 소소한 정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다시 저희 요 타자기 얘기로 돌아오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재판이 한 1년 정도 완전히 멈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1년을 안 하면은 공소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재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끝나자마자부터 엄청 바빴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8시간 동안 막 전화를 한 막 50통씩 받고, 이제 저는 진짜 막 미친 듯이 하면은 근무 시간 내에 어찌어찌 맞추긴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2021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수기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면은 상담 예약을 잡아야 돼요. 담당관님이랑 상담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상담 예약을 하는 그 달력 공책 같은데 저희가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직원 한 분이 피고인 한 분을 도와주고 계시면은 그 공책이 그분한테 있으니까 제가 다른 분을 도와주고 계실 때 그 책이 있어야지 예약을 잡아드리잖아요. 안 겹치게. 근데 그때까지 2021년까지만 해도 손으로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약간 종이 작업도 많이 하고 수기 작업도 많이 하고 그때만 해도 버스도 종이표 들고 다녔던 때였어요. 지금은 카드 찍거든요. 카드 찍는 거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일본보단 빠를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한국인 성격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수기로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팀장님께 제가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떻겠냐고 파일을 여러 개를 막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1번 이렇게 어디를 클릭해라 2번 뭘 클릭해라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매뉴얼을 막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팀장님이 다른 직원들을 교육을 하셔야 되니까. 그 뒤부터 저희가 동시에 이제
그 예약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뭐 서류 작업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컴퓨터 지니어스라고 뭐 문제 그건 있으면은 맞는데요? IT 부르지 말고 저 부르라고 그렇게 저도 해서 네. 홍희 작가님 부르고 싶은데요? 직장인 최고라고. 제가 문서 작업 좋아하거든요. 막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부탁드리고 싶다. 부탁하세요. 필요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거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이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굉장히 바쁜 시기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상장 같은 거 주더라고요. 공모상 같은 거. 그래서 저희 팀 전체가 그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한 박스 돌리는 거네. 좋네요. 초코파이 문화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킬 건 지켜지는 미국 문화를 말씀드렸습니다.